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우리 군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52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북한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무기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진원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전에 국방부에서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월등한 미군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군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군의 대표적 전략 무기는 핵잠수함과 원자력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인데요. 우리 군은 이 가운데 B-52 전략 폭격기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는 재래식 폭탄은 물론 순항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촘촘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들어가 북한 지휘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미 공군의 전략 자산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의 폭격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군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투입될 경우 북한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군 잠수함 수십 척이 기지에서 나온 뒤 사라졌었는데요. 여전히 행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북한 해역에서 목격된 일부 잠수함을 제외한 대다수 사라진 잠수함의 정확한 행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펼치는 잠수함의 특성상 정확한 행적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사라진 북한 잠수함 대부분은 재래식으로 잠항 능력이 떨어져 쉽게 우리 해역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 해역에 몰래 침투해 선박이나 주요 시설물 등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대잠 헬기 링스와 대잠 초계기인 P-3C의 정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산어뢰 청상어를 탑재한 한국형 구축함과 초계함은 물론 정찰 위성 등 한미 연합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강진원 기자. 지금 네. 이 시각에도 판문점에서 이제 남부 고위급 간의 이제 접촉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북 확성기 피격 가능성 같은 이 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방사포와 장사정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들을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또 전선 지역 포병 전력은 2배로 늘렸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76.2mm 평곡사포는 우리 대북 확성기를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수부대원들을 태울 수 있는 서해 지역 공기부양정 일부를 전진 배치한 것은 물론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도 발사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지전 발발을 염두에 둔 준전시 상태 대응 매뉴얼을 가동한 겁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 역시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 등 화력을 긴급 보강하고 사격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군 포병 전력 역시 서부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된 상태입니다. 또 확성기 직접 타격에 대비해 확성기 운용 요원들의 안전 대책과 응사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래 오늘까지 2주 동안 방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